네, 안녕하십니까. 산림 기사, 그 다음에 산림 산업기사 강의를 맡은 김근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우리 산림 기사 산업기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참 뭐라 그럴까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넓은 땅, 특히 우리는 64%라 되는 그러한 국토가 뭘로 돼 있어요? 산에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전에는 어떻게 해서 민둥산에서 지금처럼 어떤 푸르름이 존재하는 그런 산으로 개발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산으로 임야로 바꿔야 되겠죠. 거기에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국토의 64% 정도가 산이기 때문에 이 국토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 바로 뭐겠어요? 산림 산업기사 기사 여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인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직업군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것은 몇 번? 3회. 3회를 치릅니다. 물론 응시생이 많지 않으면 2회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3회를 치르고 있고 또 합격자도 산림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약 한 33% 정도 하고 1,600명이 응시해서 5,000명 정도가 합격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가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 그죠? 여기에서 다시 분석을 해놓고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관련 학과의 지금 현재 재학생 중인 자가 응시 자격을 받아가지고 응시할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인강을 듣는 분들이 학생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굉장히 합격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도 우리 산림 기사 합격률은 30% 정도, 1년에 5,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고 그다음에 1,500명 정도가 합격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관련 학과를 또 제외한다 하면은 30%보다도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떻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여기 500명, 1,500명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럼 어떠느냐? 아주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30% 정도 또는 기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을 수 있다. 30%, 한 2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산림 종목은 조금 그래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범위는 얼마나요?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림 기사하고 우리 기사하고 구분을 하는데 우리 책을 중심으로 시작하면은 먼저 산림 기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개 과목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거기에서 5개 과목 20문항씩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과목당 30분씩에서 2시간 30분에 간 시험을 보게 되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우리 그 2시간 반이 1시간 15분이 지나면은 나갈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많이 나가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차분히 아주 차분히 그 30분 일찍 나와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충분히 읽고 해석한 다음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까락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선택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잠시 후에 기사하고 산업기사 두 개를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산업기사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사를 지금 특별하게 구분해서 만드는 것은 우리 책에 구분되어 있는 임도공학하고 사방공학은 산업기사에서는 한 과목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범위는 어디까지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저자 선생님께서는 두 개를 구분하셔서 놨는데, 지금 출제하는 경향으로 보면은 임도공학의 전 페이지, 그 다음에 사방공학의 전 페이지에서 어떻게 한다? 산림공학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서 기사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 이 지금 책 편찬하는 데 있어서는 또 우리 인간관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꾸 이걸 범위를 좀 맞춰주십시오 하는데, 아무리 내가 풀어봐도 어떻게 한다?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임도공학하고 사방공학을 깊숙이는 들어가지 않을지언정 두 과목을 다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계산이 복잡한 형태까지는 넘어가지 않는데, 이론적인 것은 다 물어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임도공학하고 사방공학 구분하시지 말고 이 두 과목을 하나의 산림공학으로 생각을 하고 다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다른 책은 틀리느냐? 똑같습니다. 지금 그만큼 문제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개를 구분해서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공통적으로 드린다고 하면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물론 지금 계속적으로 학교 졸업하고 또는 학생이고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은 그 자기의 패턴대로 쭉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책을 10년 만에 잡았다, 또는 자격증을 딴지 나는 처음 응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얘기를 필연적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합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중에서도 제 얘기,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얘기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좋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자격을 갖추었으면 주는 것이 자격증이에요. 그죠? 예.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우리가 보시자고요. 그 전에 이거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객관식 사지 현당으로 나와서 과목당 20문제가 나오고 100점을 만점으로 해야 하고, 거기에서는 40점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되죠. 40점 이하, 그러니까 8개까지는 맞춰야 되고, 7개를 맞췄다고 한다 하면은 20개에서 7개를 맞췄다고 하면 이것은 뭐라? 꽈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이것은 불합격입니다. 그죠? 예, 무조건 8개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12개 이상은 틀릴 권리가 없어요. 그죠? 예, 12개는 12개까지는 틀려도 돼요. 대신에 다른 과목에서 어떻게 한다? 나머지 것을 보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 과목 평균 어떻게 한다? 60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뭔다? 13개까지 틀릴 그러한 권리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하시자고요. 자, 처음으로 하시는 분 또는 이 공부를 연장해서 하시는 분, 절대적인 것이 매일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저는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출제위원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이것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보기 그대로 넣어놓고 문제만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전회차 1회차에서는 1번이 답인데 2회차에서는 2번을 만들어 뭘 만든다? 문제를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문제풀이 해가지고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뭐가 강해야 된다? 이론이 강해야 된다. 그건 어디에 있다? 책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바로 책에 있어요. 책의 이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한 편을 보시든지 책을 읽든지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제일 낫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 우리 대부분 보면 저는 기출문제만 풀 거예요 하는데 그 기출문제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기출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 과정이 끝난 다음에 문제풀이 있고 하는데 여기 문제풀이 바로 기출문제에서 나왔어요. 다른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론하고 문제 풀고 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문제풀이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처음에 문제 풀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뭐 내가 맞췄어. 찍어서 맞췄어. 전혀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 표시. 자, 이렇게 됐어. 더 이상 이 문제는 보지 마세요. 아는 거 계속 풀고 하면 어떻게 해? 안 돼. 필요 없어. 그냥 이 정도면은 이제 다음에 나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보니까는 내가 맞췄어. 정확히 답을 기억하고 문제를 읽고 답을 찾았어. 이렇게 되죠. 자, 동그라미가 2개 찾았으면 얘도 어떡한다?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이렇게 문제풀이 해야지. 거의 공부한다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주특기가 뭐예요? 1편에서부터 10편까지만 계속 봐. 책도 거기만 읽어봐. 문제풀이도 그것만 해. 어떤 거? 쉬운 것만 해. 그리고 내가 지금 문제풀이 해보니까는 80점이 넘어요. 그래. 그런데 나 떨어졌어요. 이거 당연히 떨어지죠. 그죠? 시험 출제위원이라 하면은 1페이지에서 1000페이지까지 있는데 1페이지에서 50페이지 범위에서 문제 내면 몇 개 내겠어요. 그죠? 어디 구석책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내겠죠. 이렇게 출제해야지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우리는 그 출제자의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고루고루 문제풀이까지 하셔야 된다. 추가로 어떻게 한다? 계속 문제풀이를 늘려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 넘겨가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 여기서 얘기했어요. 1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문제 나올 확률? 아주 적어요. 나와봐야 2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해 못하더라도 책을 넘겨가면서 계속적으로 읽어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 3번 읽고 이랬다 가면은 동영상 보는 것하고 또 틀리는 것이에요. 동영상은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들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동영상만 10번, 20번, 100번 들으면 다 들었다? 아니에요. 써야 되고 필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내가 그 책에 몇째 줄에는 뭐가 있고 이게 저장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저장하려면은 힘들어서 공부 못하고 눈으로 발음도 안 돼.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공식이 기억이 나 할 정도로 여러 번 읽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암기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죠. 좋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해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단어 보면요. 기만가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럼 기만가가 몰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만일에 뭐 수익가 뭐 이렇게 써놓는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쓰는 단어예요. 이건 살림에서 쓰는 단어예요. 물론 내용이 살짝은 변형되어 있겠죠. 이렇듯이
모르는 것은 이렇게 메모하던가 써보던가 하면은 금방 익혀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암기력으로 한다고 하면은 기만과? 그렇게 기만과가 뭐가 있었지? 그럼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봐서 20대라고 하면 암기력.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이해력을 활용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 우리 나오는 이제 교림도 나오고 외림도 나오고 이렇게 혼동되는 거 있다가 하면 한 개만 외워라. 교림이 뭐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자연히 시험장에 가면은 외림은 생각하면 나오는 답이에요. 그죠?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하면 어떻게 한다? 정확히 하나만 외워라. 정확히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에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틀렸던 거 바로 이런 단어죠. 이런 단어는 기억하기 쉽게끔 또 언제? 시험장에 가는데 이만큼 두꺼운 책 그거 가지고 가서 쳐다봐. 그 짧은 시간에 몇 페이지 볼 수 있겠어요. 바로 뭐가 필요해요?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메모된 것이니까 요약집이니까 한 번씩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할 수 있었고, 문제풀이에서 자꾸 틀리는 거 어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 20페이지만 작성해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이 사람 공부한 사람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아주 하나부터 1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는 달달 외웠어. 그런데 이 50페이지에서는 나와봐야 뭐라고 그랬어요? 2에서 3문제밖에 안 나왔어. 이분은 맞힐 수 있는 것이 두 문제, 3문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 내가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50페이지 안에서도 내가 도저히 이해를 안 간다. 버려라. 예. 몇 점? 70점을 맞을 생각으로 해라. 그러면 얼만큼? 30점은 포기해야 되는데 30점을 우리 책에서 포기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합격 못해요. 근데 자, 어떠냐? 우리 문제가 만일에 100문제가 출제된다 한다 하면은 100문제가 출제된다 하면은 한 과목 20문제 중에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있잖아요. 듣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까지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7문제까지 정도는 전혀 우리 책에도 없고 가보면 어느 토목 쪽의 책에 있는 거, 농림 쪽의 책에 있는 거, 조경 쪽의 책이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운 좋으면 찍어서 맞히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것을 생각해서 한 우리 책에서 버려야 될 것은 도저히 이해 안 된다라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한 20%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가감히 그것은 버려라. 아시겠죠? 예. 그런다고 해서 이 이상을 버려버리면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안 되죠. 그죠? 또 과목에 따라서 제가 꽉 변하지 않을 과목 같은 경우는 약 한 30%까지 버려야 되고, 꽈락이 한 과목이었다라고 한다 하면 다른 과목은 10%밖에 버릴 게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득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대충 아웃라인을 잡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바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해가지고 취득하고 않고는 이것은 하나의 전략으로 보셔야지, 무조건 실력으로 한다 그런다 하면은 이 자격증 10년 가도 못 따고 20년 가도 못 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과목의 특성 파악이라든가 까랑 면할 과목, 그 다음에 고득점 과목을 꼭 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0점 득점하면은 좋겠지만 특히
약한 과목이 있을 때는 체크해가지고 계속 오답 노트에 작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한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빨리 합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답 노트를 정했어. 제가 어떠한 교림에 대해서 얘기하시오라고 그런다 하면은 교림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교목이 아니라 교림이에요. 예. 교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럼 얘기는 못 해. 그런데 책은 빨리 찾아. 야, 이거 어디에 있었지? 이렇게 하고 찾은 시름. 이분은 공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100% 합격을 해요. 근데 단순하게 교림에 대해서는 얘기하니까 우무럭우무럭 해. 저 사람 보니까 알고 있어. 그래요. 근데 외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깜깜이야. 그게 뭐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책 1페이지부터 넘겨. 이런 사람은 분명히 불합격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을 세워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이 좋다. 암기력이 좋다. 이해력이 좋다. 두 가지 다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눈이라도 좋으면 어떻게 해? 계속 눈으로 그냥 눈에다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어차피 사지선다형이라고 해서 눈이 또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 하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동영상은 될 수 있으면은 여러 번 듣는데 여러 번 듣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지는 못해요. 책과 함께 본다든가. 우리 이동 중에 거의 보면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 헛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책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귀로만 듣는 것은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나만의 전술, 내가 어떤 것이 제일 낫겠는가. 제가 권해드리는 것 중에서 나는 오답 노트가 제일 나을 것 같다. 책을 3번 꼭 읽어야 되겠다. 첫 번째는 그냥 헐렁하게,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세 번째는 정도. 그죠?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지. 아이고 이번에는 그냥 경험 삼아서 시험에 응시할래요.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시험을 준비하려고 그런다 하면은 경험 삼아서 하든 어쩌든 간에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점수가 나오던가 시험 보고도 나와가지고 내가 어디에 공부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경험 삼아서 가서 찍찍찍 이것은 아니단 얘기예요. 문제 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 이분들은 뭐예요? 경험 삼아서 본 게 아니에요. 뭘 경험 삼아서 본다는 것은 시험지를 경험 삼아서 보고 온 것이지. 그죠? 지금 이 경험 삼아 본다는 것은 뭐예요? 다음 대비할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맥락도 정하지 않고는 문제 보고도 이게 무슨 단어예요? 이게 살림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정도라고 한다 하면은 경험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학습자들이 인강도 뭐 한 번 떨어지면 얼마만큼 더 서비스 준다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못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아는 것이 4과목 또는 5과목 중에서 아는 것이 50%가 이상이 됐을 때 이때 가서 경험 삼아서 보는 것이 경험 삼아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접수 날짜 났으니까는 그냥 접수해 가지고 보는 것은 그건 경험 삼아서 보는 게 아니다. 그건 OECD 카드 이거 작성하러 갔다 온 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자기만의 방법을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이 자격증은 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은 동영상에 똑같은 책자를 가지고 했는데도 어느 분은 합격을 하고 어느 분은 1년, 2년이 가도 합격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바로 전략에 있는 것이죠. 책 보고 돌립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책 다 그 두꺼운 책 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뭐라? 나만의 전략.
제가 권하는 전략 뭐였어요? 책은 매일 읽는다. 문제풀이 매일 한다. 동영상 본다. 적은 시간 한 편도 좋고 한 페이지도 좋고. 예. 그리고 오답 노트를 작성한다.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구분을 한다. 그럼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는 자, 그 문제에 아는 것 동그라미 2개 치는 것은 계속 알고 있는, 계속 숫자가 적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6개월로 봅니다. 6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 하면 산업기사고 기사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